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갭 상승 출발 후 폭등 마감했고, 해외 시장은 부활절로 휴장이었지만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 중 러셀만 1% 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니다. 참, 영상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스크립트는 멤버십 게시판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멤버십 대상이 소통이 장 게시판에 포지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포지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악플 달지 마시고요. 먼저 아시아 시선 갑니다. 영상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 멤버십 게시판에 올린 목요일 시황에서 선물이 321 이하로 내려간 것은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슈퍼개미가 4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콜옵션을 또 100억 넘게 매수 베팅했죠.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로 이 320이냐 317이냐 요거를 양광시키기 위해서 누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속적인 시세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 전일 시장이 정말 숏배팅이 시작된 것이라면 선물 미결이 끝까지 증가한 채 마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선물 미결은 목요일에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일에 한해서 숏이 나온 것이지 연속적인 숏배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대장과 함께 갭 상승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포함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 하향 조정 중이라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경쟁자가 더럽고 치사하게 느낄 정도로 감산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가 예상치 결과가 강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인덱스 폭등이다 라고 바로 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이 트레이딩이 돼서 이 소통장에 실시간으로 남겨놨듯이 저는 이번 월물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고 차월물로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갭 상승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선물부터 다시 사들이면서 풋매도 중심이 양매도 포지션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종일 외국인들은 1조 넘는 선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현물도 7천억을 끝까지 매수한 등 시장이 초강세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8,800억 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고작 109억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드립다 매수한 것이지 전체 인덱스는 골고루 매도했거나 손을 대지 않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시장에 주문을 내는 해외 IB들이 헤드쿼터가 위치한 이 홍콩이 오늘 휴장이에요. 휴일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매수 주문을 낸 것 같은 것, 이런 이벤트 드리븐 같은 알고리즘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이지 본격적인 매수 주문은 아직은 안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업사이드가 여기서부터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와 매도를 계속 번갈아가고 있죠. 목요일에는 역대급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 미결이 줄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1만 계약 넘는 선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결이 3천 계약 넘게 증가했죠. 현재의 선물 6월물 미결 지약정 수준은 지금 32만 9천 계약이에요. 선물 지수는 4월 5일이 선물 고가랑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런데 미결은 4월 5일 대비 9천 계약 가량 감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난 3월 31일에 지수를 급등시켰을 때 들어온 미결은 아직 남아있다고 봐요. 여하튼 시장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가격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지라 지수가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선물 미결을 몇만 계약씩 증가시키면서 급등을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근월물 만기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오면서 간말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고민이 가득해졌는데 어제 위클리 옵션 만기 때 콜 옵션을 과하게 누르면서 먼슬리 풋옵션 또한 과하게 이 풋옵션을 발행한 쪽에서 어쩔 수 없는 롤링 다운 엣지가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갭 상승이 나오자마자 바로 품매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콜 옵션 또한 내가격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함께 롤링업이 나왔고 그리고 행사가가 올라갈수록 320, 322, 325 이렇게 오전 9시 30분에 10시 30분에 11시 20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환배가 쭉 일어나게 돼요. 자, 이래서 제가 만기주에 가까워지면 근월물 포지션 다 뜯어버리고 차월물로 갈아타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작성한 스크립트 참조하시면 되고 여하튼 목요일에 먼슬리 콜 옵션을 과하게 눌렀다가 오늘 되가오면서 콜 감마가 터졌고 이것 또한 지수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오늘 실제로 콜 옵션을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만기주에 다가와서는 늘 옵션이 양매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느 쪽에다가 델타를 두느냐 이런 정도로 방향을 맞추곤 하는데
오늘은 콜옵션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이 굉장히 저가에서부터 쭉 환매를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이 선물 매수 미결이 강하게 증가하면서 만기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여기서 이번 다음 주, 그러니까 만기주에 뭐 330이나 그 이상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때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번 만기 때까지만 상승을 하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고가에서 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건 이제 뭐 다음 주를 봐야 되겠죠.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삼성전자의 감산이 트리거가 돼서 지수가 폭등을 했는데 시장이 질이 좋다고 할 수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 휴일에 발생한 이벤트죠. 그래서 본격적인 흐름은 다음 주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풋값이 싸졌네, 풋 사야 되겠네. 이런 거는 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유럽이나 미국은 오늘 휴일이라서 개장을 하지 않았어요. CME 선물 시장이 미국 논팜 발표하고 나서 마감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논팜에 대한 반응이 있었죠. 요걸 간단히 언급해 볼게요. 우선 논팜은 23만 6천 명으로 이 컨센서스 23만 9천 명과 비슷하게 나왔죠. 직전에 32만 6천 명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와서 시장이 딱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고용지수는 감소하되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는 그런 골디락스의 그림이 나왔어요. 선물 시장 또한 이 반응이 채권 시장 강하게 눌리고 러셀이 1% 넘게 올랐는데 근데 그에 비하면 나스닥이나 S&P는 얼마 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둘 다 과도하게 슈팅이 나왔던 것들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목요일에 있었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 그때 단기 채권이 슈팅 주고는 밀렸죠. 근데 그때 장기 채권은 전혀 안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장기 채권도 밀리면서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되돌려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러셀 또한 그동안 과하게 눌렸던 것이 오늘 튀어올랐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 주 내내 스트레스를 줬던 것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려는 것 같아요. 물론 휴일에 발표된 지표 그리고 선물 시장의 반응이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되돌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관론자들은 명성을 얻을지 몰라도 돈을 버는 것은 낙관론자란 말이 있죠. 이 동원참치라는 별명을 가진 분처럼 매일 롱만 외친다고 할 필요는 없겠어요. 근데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낙관론을 갖고 시장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형성됐을 때는 꼭 추세를 챙겨 먹고 나와야 되고 비추세 구간에서 삽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뿐이지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ADP 고용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그리고 논판까지 한번 보십시오. 개별 지표에 대해서 언론은 엄청 겁을 주었지만 자, 지나고 나서 주봉을 보세요. 답이 나오죠. S&P 주봉 플러스입니다. 변동성은 마이너스이고요. 나스닥 또한 여전히 13,18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유럽도 주봉이 고가에서 토치로 잘 버텼죠. 미국 국채 또한 고가에서 레인지 플레이를 하고 있을 뿐 SBB 사태나 FRC 사태 그리고 도이치 이슈 온갖 노이즈가 있었지만 그냥 제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맥을 짚고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월요일날 당연히 강세 출발을 이어갈 것으로 봐요. 문제는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콜옵션 미결이 환매가 필요하죠. 그리고 풋옵션은 신규 발행이 필요한데요. 옵션 만기주 치고는 프리미엄이 특별히 죽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반 1시간이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주도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롱 포지션 유지하면서 밀어붙일 것인데 다만 옵션 포지션은 근월물이 아닌 차월물로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어요. 근월물은 제가 챙겨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외 시장 또한 러셀이 드디어 비입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 제법 많은 수량을 들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물론 증거금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이 지를 수도 있었지만 한 종목에 10% 이상 증거금을 할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장에 러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종목별 한도라는 것을 꼭 설정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러셀 롱은 계속 유지 중이고요. 나머지는 포지션이 없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낙관론으로 기울게 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을 보고 장기 채권을 매도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활절 휴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